이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탄핵 찬성파 2인 그리고 탄핵 반대파 2인의 구도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진출에 대해서 김문수, 홍준표 예비후보보다 한동훈 전 대표 심경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됐던 1차 경선과 달리 2차 경선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후보들의 각오들도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예비후보, 당신과 민심은 같다. 더 열심히 해서 과반 이상 투표로 결선 투표가 없게 하겠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선 생각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복잡할 것 같긴 한데요. 안철수 후보,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의 책임에 우리 사과하자. 이거 정면 돌파하자. 이런 얘기고요. 홍준표 후보,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전화가 왔다. 빨리 경선 끝내라고. 단일화 얘기하는 것 같죠. 김문수 후보,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강 진출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얘기는 내가 1등이다. 이런 얘기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한 번 더 이제 다시 한번 두 분께 예상을 부탁드려야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본선을 넘는 2인 경선까지 가게 되는데 최후의 2인은 누가 될 것인지. 네, 그래도 역시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중도 보수 성향의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이번에 작심하고 이제 안철수를 이제 밀은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의 국민의힘 내에서의 그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는 거죠. 예, 한 3분의 1 정도만 돼도 한번 해볼 만한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뭐 지금 사실은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만들면서 빠져나간 당원들도 꽤 있고 그래서 거의 한 10 내지 15% 많이 돼봐야 그 정도일 거다라고 좀 봐요. 지금 이제 그들 표심을 다 받더라도 1, 2, 3, 4 이렇게 순서를 매겼을 때 뭐 잘하면 3등, 못하면 4등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찬탄, 반탄, 뭐 2인, 2인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종훈 평론가님 방금 전까지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당심에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떨어진 것이다. 네. 네, 안철수 후보가 올라선 것이다. 친윤계들도 이제는 이제 응집을 하죠. 다시 반작용으로. 그렇죠. 예. 나경원 후보 일단 한 명 나갔기 때문에 선택지가 셋인데 둘로 일단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렴돼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럼 둘 가운데 누구를 밀 것인가를 이제 고민들 다 할 겁니다. 친윤계 입장에선. 그리고 이제 비윤계 내지 이제 중도 성향의 표심 성향의 분들도 고민을 하는 거죠. 예. 한동훈 쪽으로 갈까 아니면 안철수 쪽으로 갈까. 이제 그건데, 근데 한동훈 플러스 안철수 그 표라고 하는 것이 다 합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이상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건대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잘해야 3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걸 돌파하려면 사실은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를 해버리면 그래도 좀 해볼만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것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두 분이 제가 보건대는 그냥 3, 4등에 머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편에 있었던 두 사람이 올라갈 것이다. 최진문 교수님? 저는 두 사람은 아니고요. 예. 그중에 한 명인 홍준표, 그리고 또 한 명은 한동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등 주자가 김문수 후보가 사라지고요? 예. 오히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보면 약간 그 지지율에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가 있어요.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게 처음에는 약간 뭉쳤는데, 그리고 김문수 캠프에 가보면 물론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데는 좀 있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는 뭐 의원들보다는 다른 분들이 좀 모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보니까 누구죠? 이철규 의원은 홍준표 의원 쪽으로 또 갔어요. 홍준표 전 시장 쪽으로. 예. 그러니까 친윤계가 홍준표 시장 쪽으로 약간 좀 모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이제 그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좀 지지하고 미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저는 두 사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라도 어떤 한 사람을 밀 수 있는 그런 것도 선택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김문수, 홍준표 두 분이 만약에 대선 후보 중에 누가 더 적합하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지금은 조용하지만요. 예전에 했던 발언들이나 이거 다 드러나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광훈 씨 집회에 가가지고 그 막 노골적인 발언도 하고 엊그제는 보니까 무슨 뭐 신발 던지고 경찰관 폭행하고 이런 분을 영입을 했더라고요. 열사라고 부르면서 폭행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을 열사라고 부를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극우적 성향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좀 대선 후보로 포함을 시켜서 이분이 과연 우리 당을 대표해서 대선 후보로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 두 사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합니다.